뭐 한 50분 할 거니까. 네. 저희는 직책 이름도 없어요. 굉장히 프리하네요. 네. 직책 이름이 없어요? 팀장 뭐 이런 거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없고요. 이게 그 꿈의 수평 조직인가요? 하드센터가 다 그래요. 아. 하드센터가 다 그래요. 야. 저희가 하드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이 된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대표도 그냥 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닉네임이거든요. 변형석이어서 그냥 변이라고 부르는데 외부 분들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했을 때 변 그런데라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네, 그때 그럴 때만 대표님 이러고 그렇게 불러요. 학생들도 그냥 다 네, 변이라고 부르고 저도 그냥 뭐라고? 저는 그냥 주희라고 불러요. 씨나 누나나 뭐 이런 거 안 네, 치고. 뭐 형 뭐 이런 호칭도 없고 씨 같은 것도 없고 팀장님, 실장님 이런 것도 없고. 그럼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그럼 하자 센터에 대한 소개는 오늘 아예 없나요? 하자 센터는 안 들어가죠. 이건 트래블러스예요. 나중에 하자 센터도 하나요? 하자 센터 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하자 센터도 굉장히 좋은 컨셉이에요. 그러면 그 아는 분이 또 계시대요. 그러게요. 저 몰랐는데 여기서 일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페이스북에 여기서 근무 딱 써있길래 심장 멎어 버렸어요. 다 되면 되는 자정 공방에서. 거기에 그 나이 좀 있으신 남자. 나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 나이도 모르고 어쨌든 그걸 제가 또 좀 이따 또 여쭤보려고. 네. 저도 되게 관심 많아요. 자정 공방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덕분에 잘 만나고 있어요. 뭔가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인사만 여기 보고 한번 하시고 저만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음성 들어가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되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네요. 그래서 질문 한 5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시작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걸려야겠네요. 걸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 소개부터.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보통 자기 소개를 카메라를 보고 하는데. 네, 아니요. 예. 그럼 아니면은 이렇게 태연님 보고 인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보고 하는 게. 그럼 회사 한 소개하고. 번은 카메라를 보고 제 소개를. 본인 소개부터 시작해요. 본인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트래블러스 웹에서 기획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뻥 터지고. 회사 소개 간단하게. 네, 저희 회사는요, 저희가 이제 2009년 1월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인데 공정 여행을 하는 여행사예요. 그래서 공정 여행이라고 하면 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일단 여행을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인솔도 다 하지만 여행을 기획을 할 때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행,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뭐 이런 여행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이 제1세기 여행객들이 제3세기에 가서 일으키는 많은 환경 문제들, 지역 경제를 망가뜨린다든지 환경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좀 여행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적고 있죠? 네. 시간 적고 있고 녹음 하나만 뜰게요. 그때 녹음이 좀 덜 떠져서 이걸로. 그러면 요즘 최근 그 전에 하신 프로젝트부터. 네, 작년에는 제가 제주 피스보트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7월에 인천에서 제주도에 가는 4박 5일짜리 여행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주도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사람들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방법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있었고, 또 제주도가 생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평화의 섬이라는, 그러니까 좀 뭐 아픈 현대사도 있고
또 노무현 정권 때 평화의 섬이라고 딱 지정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일단 없고, 그래서 제주도를 조금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재인식을 시켜보자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평화와 생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천에서 제주도에 가는 배를 띄웠고, 제주도 안에서는 한 5가지 정도 테마로 나뉘어져서 여행을 진행을 하고, 또 이분들이 다 같이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배를 탔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또 중요한 지점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여행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했고, 또 제주도에서는 제주 생태관광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고, 또 제주도에서 여행이 진행될 때나 아니면 배 안에서는 뭐 공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뭐 만들기 워크숍 하는 사회적 기업, 또 뭐 연극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참여하는 연극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짜고, 또 이제 뭐 인문학 쪽이나 사회학 쪽이나 이런 데에 그 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들로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물론 재미도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그러니까 생태랑 평화라는 이슈인데 재미를 어떻게 가미를 할까 했는데, 뭐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디스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헤드폰을 끼고 갑판에서 이분들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뭐 디스코 하는, 춤추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뭐 10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까지 좀 모시고서 6개 팀을 나눠줘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기획 단계에서는 그 다른 사회적 기업들을 만나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워크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여행 진행 동안에는 초등학생 캠프팀을 맡아서 그 초등학생 캠프팀은 탄소 제로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어서 그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솔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뭔가 아까 얘기할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좀 머리가 뭐 이렇게 뽀뽀해야 되나? 네. 제가 할까요?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아니, 입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을 때 네. 재밌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네. 이제 요 주제니까 요 주제를 좀 더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제주도에서 역할 이름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 팀장이라든가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역할은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뭘 그쵸. 하자. 저희 회사에서요? 네, 아니 여기 그때 제주도 그때요? 때. 네. 그쵸. 각 스텝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하신 역할이 볼까요? 아니 만약 제가 질문하고 싶으면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선이 자꾸 분산되고. 아니 뭐 어쨌든 그쪽에서 그럼 질문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니 보고. 그냥 앉으세요. 왜 서? 앉으세요. 그럴까요? 네, 더불어. 저희 회사 얘기는 아까 했던 거 좀 짧지 않았나요? 짧으세요? 안 짧지 그러면- 않았나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네, 괜찮아요. 귀엽구나. 뭐 그럼 회사 그냥 지금 소개 잠깐 뭐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짧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여행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환경에는 최소의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는 최선의 기여가 되고, 여행자들한테는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네. 요 정도? 네. 아니 뭐 더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네. 사회적 기업으로 네. 뭐 인정을 받으신 뭐 그런 인증받았죠. 인증받은. 네. 저희 지금 4년 차고요. 4년 차고 공정 여행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데는 뭐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착한 여행도 있고,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주 생태관광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는 근데 이 다른 기업들이 다
뭐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다 이제 형제이기도 해요. 저희 그 지속 가능한 관광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로 묶여서 이 공정 여행이 한국의 관광의 풍토라든지 그 여행객의 인식 같은 것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도적으로 크게는 좀 제도적으로 또 좀 작게는 그러나 좀 넓게 퍼지기로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정여행 관련해서 관광 쪽 포럼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좀 정기적으로는 캠페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정여행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모르셔서요. 공정여행 하면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트래블러스맵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공정여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적 기업이 뭔가요? 공정여행이 뭔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정무역은 들어봤는데 공정여행은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해드리죠. 뭐 그렇게 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뭐 환경도 보호하고 문화도 보호하고 이런 여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좀 어렵네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좋은 일이어서 뭔가 보통 사람은 쉽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공정여행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말만 어려운 것 같아요. 공정. 그래서 공정.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그 약간 쉽게 그 여행객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다가가면서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가치들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그런 쉽게 다가가는 이런 지점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회사 소개 뭐 요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저 어차피 표시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이런 것도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다가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편집을 되셔서 그래서 회사 소개 본인 소개는 더 뭐 없으시고 저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네. 될 것 같아요. 트래버러스 맵이 공정여행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기존 여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쪽 부분과 네. 그 트래버러스 맵의 기획 부분이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모든 여행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관광이 또 여행 상품이 상품화가 되고 이윤을 남기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기획 개발을 해야 하고 최대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회사 자체에서는 사실상 그 여행 기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그 현지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다가 많이 쓰죠. 갖다 많이 쓰고 약간의 수수료 같은 것들을 그렇게 챙기고 근데 그렇게 좀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 박리담회식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패키지 가격이 싸야 되는데 가격이 싸려면 현지에서 커미션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업체들과 컨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동남아 나라에서는 거의 한국 사장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그런 저가 패키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 좀 가격을 좀 부풀리면서 그런 차익 같은 것들을 현지 가이드나 현지 뭐 회사 렌트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행 상품의 질도 그렇고 약간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현지의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NGO나 여행사나 공정여행의 아이디어로 여행 기획을 하고 있는 공정여행사나 어쨌든 현지 분들을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컨택을 하죠. 이런 분들과 컨택을 하거나 만약에 없을 때는 저희 스스로 정말 100% 기획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진행을 해줄 현지인들을 또 이제 찾고 이렇게 자꾸 현지와의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여행 경부의 많은 부분들이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이게 또 직접 고용의 형태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동남아 나라들 같은 데서는 뭐 현지 가이드가 여행 패키지 팀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역할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하니까 뭐 몇 명 이상 규모의 여행에서는 뭐 현지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랑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가 또 현지인들을 만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이제 개입되게 하죠.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점들이기도 하고. 공정여행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하시는 편인가요? 뭐 그 물론 그쪽 현지의 이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쪽에 이제 포커싱에 맞춰서 주로 많이 기획이 되는 건지. 근데 여행은 일단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조금 여행 상품 자체로도 매력이 있어야지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행 상품으로도 되게 매력 있고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뭐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상품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뭐 최대한 그런 쪽을 찾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 여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좋은 일 해요. 착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팔아주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정말 재밌는 여행 만들어요. 정말 재밌어서 이런 것도 하고 여행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 여행이 현지인이 운영을 하는 여행사랑 같이 가고 현지인을 직접 고용을 하고 또 여행 상품의 뭐 일부 퍼센트는 현지의 뭐 도서관을 설립을 하는데 기부가 돼요.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포지셔닝이 기존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클라이언트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행객들만 만족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여행객들도 만족시키면서 그 지역 사회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을 할 때 기존의 여행 상품 기획하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여행자의 책임의식 같은 거를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행자의 책임의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자가 할 수 있는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이라고 해요. 똑같은 여행을 하는데, 여행도 근데 더 재밌으면서 너가 하는 그런 여행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어. 아동 노동도 줄일 수 있고 여성들의 그런 여건 신장에도 도움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책임의식을 건드리지만 이게 이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알려드리죠. 거기에 대한 그 피드백 부분이 혹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여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폼 같은 시스템이 근데 한 번 여행을 한다고 굉장히 큰 그렇죠.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는 좀 약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로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캄보디아 여행을 초기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여행 진행을 하면서 여행 경비의 일부를 적립을 했어요. 여행자들한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여행 경비에는 그 현지에 기부하는 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적립기금으로 그 마을에 그러니까 반티아이치마라는 마을인데요. 그 여행 일정 중에서도 이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고 이분들이랑 같이 뭐도 만들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기금이 여행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적된 이 기금으로 그 마을에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마을이래요. 근데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적된 기금으로 이번에 마을에 도서관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 분위기에서 그게 나오면 딱 이야기가 맞겠죠. 어떤 거요? 자격 요건. 자격 요건? 그러니까 트래블러스 맵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여행 기획 트래블러스 맵의 여행 기획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야 그쵸.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영어 관련된 스킬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 우리 트래블러스 맵 기획자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떤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일종의 낭만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쓰여질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이슈에 대한 감수성.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뭐 환경 문제이든, 뭐 어린이 문제이든, 동물의 문제이든 이런 거를 그냥 뭐 한두 명이 뭐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감수성, 그런 일단 좀 느끼는 그런 감수성, 뭔가 어딘가에 어떤 사람들의 뭐 역할이나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여행사니까 외국어는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저희도 굉장히 외국어를 너무나도 잘해서 사람을 뽑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외국어를 잘하거나 외국어를 못했을 때에 뭐 대안책을 좀 잘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행을 기획하고 저희가 인솔도 직접 하니까 여행을 일단 좋아해야 하고 즐겨야 하고 그것이 일이잖아요. 즐겨야 하고 같이 가는 여행객들한테 정말 좋은 여행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너무 많나요? 자격 조건이 저희 회사 너무 아니요. 까다로운가요? 새로운 자격 조건이라서 되게 예. 좋네요. 예. 큰일이네 이거. 계속 직업 인터뷰 할 때마다 예. 어떤데요? 계속 들어가고 싶어. 전에 이제 회계사분 할 때 들어가고 싶어. 회계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잠깐 딱 들고 네. 트래블스 맵 들으면은 네. 여기 또 입사 지원을 또 해볼까. 본인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진짜 예, 가르치는 게 가장 쉬운 학습 방법이라고 네. 저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이러다 제가 직업 간에 혼란이 오겠어요. 회계사 겸 뭐 네, 컨설턴트 그렇죠. 겸 뭐 그 이렇게. 트래블러스 맵의 회계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가. 좋은데요? 그러면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CPA도 통과해야 되고. 그럼 다음 인터뷰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부만 하시려면 외국어는 저희 안 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질문하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편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계속. 그거는 괜찮아요. 지금 잘 적고 계셔서 저희 3인방이 이게 역할이 되게 딱딱 역할 분담이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점잖은 이미지로 딱 뭔가 이렇게 사장님처럼 짤 하고 저는 막 까불고 싶은데 이렇게 눌려서 못 까불고 있어요 지금. 아니 까부셔도 네. 까불어볼까 그럼? 예. 아까 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멈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이제 과거 프로젝트와 이제 그 다음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아마 이제 편집에서는 프로젝트 나오고 자격 요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주도 거는 좀 재밌었던 건 없으세요? 딱 한 사건 막 사고를 쳤다거나. 예, 그런 거. 사고? 예. 사고? 배가 뒤집혀졌다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요. 좀 센데? 좀 약한 거. 그런 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들, 저도 이제 이게 나이를 먹는 건지 몰라도 이해 좀 안 되잖아요. 어디 놀러 가도 핸드폰만 들고 있고 막 오락만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냥 너무 재밌었다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오해를 많이 했구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조금 오버할 수 있지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여행을 만들어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일 많았죠. 저희 뭐 초등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캠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텐트에 한 3-4명씩 잤는데 한 친구가 수두가 걸린 거예요. 3일째에 3일째 수두가 걸려서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수두는 옮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이제 뭐 한 3, 4, 5 아는 친구들끼리 온 애들도 있었지만 걔는 여기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만난 그런 애였는데 고작 그 3일 동안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밤 동안.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하라 그러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재밌는 일 많았어요. 뭐 콘서트 저희가 그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는 다 같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각 테마별로 나뉘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동을 했어요. 숙소도 다 다르고, 그 제주도 이제 중산간 지역에서 있었는데 뭐 누구는 뭐 어떤 마을에서 묵고 숙소가 다 달랐는데 3일째 밤에 그 중문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장에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도 그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다 와서 아이들을 초등학생 캠프에 맡기고 엄마 아빠는 일반 캠프에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뭐 형제가 와가지고 청소년 팀에 한 명 있고 초등 팀에 한 명 있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같이 배 위에서 뭐 술 한잔 하거나 같은 뭐 그런 워크숍 같은 거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계속 따로따로 있다가 3일째 밤에 중문 해수욕장에서 이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니까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네 여행 어땠냐, 뭐 어디는 어땠냐 이런 거 막 다들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사물놀이도 하고 놀이단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그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는 이 배가 뜰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죠. 비 오면 또 못 뜨고 그때가 한창 장마 때였어서 비 오면 완전 이제 100% 캔슬이니까 그런 우려도 많이 했으나 딱 돌아오는 날 인천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재밌는 일이죠. 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생각만 해도 보통 수학여행도 좀 재밌게 애들이 가지만 그건 네. 더욱더. 그 제주 패스보트는 저희가 좀 욕심이 좀 나요. 그래서 뭐 정말 진짜 제주도 평화의 섬에 뭐 일본 청소년들도 오고 중국 청소년들도 오고 한국 청소년들도 와서 뭐 다 같이 뭐 어떤 평화의 캠프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도 발전시키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딱 청소년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여름에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그런 보트, 뭐 이런 여행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뭐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질문을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네. 얘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기획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획팀은 그렇게 회사의 가치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여행이랑 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이주노동자분들이랑 함께하는 이분들의 고향 나라에, 그러니까 현지에 공정여행 회사를 설립을 하는 그런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아이디어의 출발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책이 연장을 하시면 최대 5년 미만까지 계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세요. 불법 체류를 하시고 불법 체류 이후에 이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약간 재정 차악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과의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한국말도 할 줄 아시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또 본인 나라는 당연히 이제 잘 아시고, 물론 여행을 업으로 겪어보신 적이 없긴 하지만
이런 삼박자를 갖추고 계셔서 그 현지에, 그리고 저희 같은 공정 여행사는 아시아저의 공정 여행을 좀 이렇게 붐업시킬 그런 좀 계기가 필요하고,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분들이 돌아가서 공정 여행의 아이디어를 공유한 채로 여행사를 만들고 우리랑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귀국 예정에 이주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공정여행 창업이나 여행 기획, 뭐 인솔자, 뭐 가이드 같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현지의 공정여행사를 1인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 창업을 하실 때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 지원 기금을 뭐 기금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잠시 요것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가 중간에 한번 닫았다가 다시 차요. 카메라를 바꿀까요? 아니요. 할까요? 이거 메인은 항상 그대로 두고. 네. 그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하신데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같네요. 뭐 쉽지는 않은데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좀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저는 이 프로젝트 딱 들었을 때 뭐 금방 돈이 되진 않겠지만 아 진짜 되게 재밌고 좀 두근두근 거렸어요. 저한테는 항상 그게 일의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고. 근데 그런 사회적 기부나 사회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수익 모델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다른 일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 너무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 친구들도 그렇고 다 찾기 힘든데 그거는 여행업이라는 그 기본 컨텐츠에서 하나씩 뽑으면 수익 모델을 잡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생각도 못했던 건데. 좀 아이디어는 대표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아이디어를 넣어드려야 되니까. 역시 헤드분들이 존경합니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니 이거 빼주세요. 절대 빼주세요. 변 넣어야죠. 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주노동자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 사실,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약간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 위험 요소라고. 그런 또 있고, 다문화 가족도 뭔가 연민이지 사실 이렇게 다 같이 뭐 우리 뭐 친구 이웃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게 다문화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다문화. 없어지고 그냥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다문화 캠프, 다문화 캠페인 뭐 이런 뭐 다문화 뭐 가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인식조차 없었을 때는 더 문제였는데 차라리 인식을 어디선가 주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쵸. 그게 기초 단계인 것 같고, 지금 독일에는 터키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를 벌써 한 20년째 해결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인종 갈등이 생겨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잘 무마시킬 수 있는. 근데 프랑스는 그걸 실패한 나라고 독일은 성공한 나라. 프랑스 실패했나요? 프랑스는 굉장히 그래요? 인종 축구 선수들은 다양해가지고 이거 프랑스는 아주 쿨한 나라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 섞인 나라가 그죠?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그런 거 네. 되게 반대해서 막 그 우익 쪽, 우파 쪽 정권이 막 지지를 얻고 막 그랬죠. 그랬구나. 나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회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랑스는 그렇게 됐고 독일은 그 문제가 크지 않으니까 해결선을 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현대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겪으니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회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저희의 힘으로도 바꿀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인종 갈등이 큰 나라가 돼버릴 거고, 이런 게 있으면 적어진 나라겠죠. 그러니까 저도 전혀 이제 뭐 다문화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고, 저는 항상 그냥 조금씩 좀 오지랖적인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진짜 너무 부당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자꾸 만나는 거예요. 다문화 아까 그 언어 그 단어 때문에 그게 야기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제 생각에도 사실 다문화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몽골이랑 섞여 있잖아요.
먼 나라 사람들이랑 섞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경상도랑 네. 전라도만 만나도 다문화예요. 음. 문화가 다른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다문화라고 했을 때 뭐 제1세계 국민들이랑 결혼한 이런 가정들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 위주로 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에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다문화 뭐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어제 번외 얘기인데 학설 중에 신라 사람들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어디에서 왔는지. 근데 학설 중에 하나가 그 그 이슬람 쪽이었나? 그쪽계 통이다라는 학설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난 뭐지? 고향이 그쪽이세요? 아니 그쵸,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아. 네. 어머니는 대구분, 아버지는 이제 목포. 그건 파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조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파가 그쪽. 아빠는 그 김수로. 그럼 어디? 가야도 아유타에서 왔잖아요. 그쵸. 왕비가. 네. 어, 그래서 그 본래 취지는 우리는 혼혈족이다. 음. 네, 저부터 혼혈족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누가 그 말을 만든 거네요. 다문화라는 거를. 그래, 너는 궁금한 거 없어? 아니요. 아까 못 알아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네. 커미션이 무슨 뜻이에요? 커미션? 커미션. 그리고 뭔가 야 이쪽 보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커미션. 그런가? 나 일단 뭐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수수료인데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해버리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수료. 네, 괜히. 여행에서의 커미션은 되게 폐해가 많아요. 어쨌든 여행을 진행을 하려면 현지에서 차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이런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 모든 여행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저가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여행자들한테는 여행 경비를 받아요. 뭐 태국 3박 5일 40만 원 일단 받아요. 받는데 이 돈을 현지에서 진행을 하려면 그런 이제 비용들이 필요한데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고 요거는 그냥 그 여행을 판매한 회사들이 그냥 가져가고 영원 상태에서 여행객들을 보내요. 보내니까 이들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본인들이 일단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여행객들을 뭐 쇼핑을 돌린다든지 옵션 투어 같은 거를 돌린다든지 라고 해서 뭐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쇼핑센터에서 뭐 2,000불 상당의 뭐 쇼핑을 했을 때 가이드한테 커미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 현지 랜드사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커미션들이 여행사 쪽에 참 많아요. 네, 많아요. 네. PD 수첩에 나올 만한. 그쵸, 많이 나왔고. 네, 소비자 고발 이런 데도 많이 네. 나와요. 입이 쩍 벌어져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좀 신기하네. 근데 많은 분야에. 요즘에는 여행자분들도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냥 싼 값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싼 값이니까 그 정도 강제 쇼핑 같은 거는 가져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많대요. 그냥 관행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관행. 아 우리나라만 있어요? 외국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사 패키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 걸 봤는데 그 방송에서는 일본은 아예 없더라고요. 일본 여행사에서 같은 그 어디 좀 세부 뭐 이런 데를 갔는데 거기선 아무런 그런 호객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이 다들 선택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는 일단 상 차려놓고 뭐 먹을 거냐.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제 잘 갖춰져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엔 저가 패키지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동남아 지역 여행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저가 패키지로 운영이 안 되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데 뭐 저희가 만드는 뭐 유럽 쪽 상품이라든지 아프리카 쪽 상품, 남미 쪽 상품 가격들은 그런 여행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직 그런 인프라는 그런 유럽이나 뭐 남미 이런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아직 못 만든 거예요. 아니 뭐 이건 그냥 이것도 번외가 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네,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엔 뭐 회사 홍보라든가 이런 걸 그건 좀 시기가 좀 이를까요? 그건 지금 컨셉에 잡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서 회사 홍보를 아예 하는 시간. 영상이요? 행사 홍보를 하는 아이. 그러니까 회사 홍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 사이트 공개도 안 할 거잖아요, 사실. 그건 들어가죠. 사이트. 아니 그 사이트 공개라기보다 이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근데 앞에 이미 소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홍보가 되지 그걸로도? 않을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기부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쪽 업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링크가 들어가면 방문자 수는 10배 이상 늘어나요. 네. 그리고 말할 때 홈페이지 이름이라도 얘기하면 거기서 또 폭발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요. 근데 회사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이제 홍보 효과는 많이 차이가 나긴 나죠. 혹시 그건 뭐 CI 그런 거 다 있죠? 뭐 네, 링크.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영상에 넣을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어서 이거 장사 되겠는데요? 아, 수익문을 잡으셨네 이거. 그만. 협상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게 들어가는 숫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링크를 달았을 때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고 진행하고 사업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하죠. 나중에 따로 하시고. 사업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되게 좋은 이렇게 여행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폐해를 많이 봤는데 너무 갑자기 신선한 게 이렇게 오니까 이런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 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랑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좀 더 편하게 그냥 네, 해주셔도 될것 퍼스널적인 같아요. 부분이니까 왜 갑자기 이 트래블러스 맵에 그리고 이 트래블러스 맵에서 기획 파트에 지원을 하시게 됐고 활동하시게 됐는지 뭐 평소에 그쪽과 그런 공정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는 거 좋아하셨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는 여행을 가는 걸 일단 너무 좋아했고요. 여행을 좀 그러니까 뭐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항상 좀 전 욕심이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근데 사실 회사에 들어온 건 되게 우연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졸업을 좀 늦게 했는데 졸업하고 원래 대학에서 이제 친했던 친구가 트래블러스 맵의 로드스콜라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뭔가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컨설팅 회사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뭔가 돈만 버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뭔가 보람이 없고 한 3개월 다녔는데 별로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사람 뽑는데 한번 들어올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공정무역에는 관심이 있어서 뭐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공정여행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알게 됐고 일단 들어오게 된 계기는 그렇죠. 정말 재미없죠. 평범하죠. 평범한데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저의 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쁜데 재미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빠도 재미있으면 저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여행을 기획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주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런 재미를 일단 저는 찾았고 또 제가 관심이 일단 있었던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받고 딱 뭐 이렇게 급하게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천천히 여행자들이 하는 뭐 정말 소소한 실천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도 받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져서 저의 욕심이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였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기획사업팀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획사업팀이 이제 회사의 가치를 좀 실현하는 그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그럼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나 말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중간에 뒤에서 이게 들려가지고 네.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들어가죠.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음. 이게 원래 찍으면 정신은 여기 와 있어요, 카메라에.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까먹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뭐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셔서